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3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고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자, 2023년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까다로웠어요, 뭐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 텐데, 안 좋은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 2023년 하반기는 2023년 상반기보다 더욱더 까다롭고 어렵고 고비고비가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뭐냐면 돈다방 미쓰리와 함께한 2023년 상반기를 잘 보내신 분들은 2023년 하반기도 그 경험을 토대로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얘기 속에서 이제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앞으로 주식시장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질 텐데, 이거를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저의 어떤 그 음향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는 모습을, 그런 파동을 만들면서 큰 그림으로는 우하향으로 그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 올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는 저의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올 초 중반 정도 지나갔을 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을 그 무렵, 제가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이 갖고 있는 돈으로 매수했다가 돈이 딸리면 펀드를 판매해서 그 펀드 자금으로 주식시장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고, 그 단계에서 2,500, 2,600 정도 오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 올해 주식시장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2,600까지 올라갔네. 전문가들이 3,000 간다고 하네. 나는 주식이 없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주식을 사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유입을 허락하는 그 개방했을 때는요, 외국인들이 마치 대한민국 주식을 워렌 버핏처럼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돌아서 가치 투자, 저평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이제 감을 잡은 거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역시 단타가 최고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설령 현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선물, 파생까지 얘네들이 이제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선물 옵션 가지고 들썩들썩 하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올 한 3월달, 4월달, 한 5월달 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2,400고쯤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외국인들이 뭐 한 달 동안 대한민국 주식을 뭐 얼마를 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셀린 메이, 즉 5월엔 주식을 팔아라 라고 했던 그 5월에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제 최근 외국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꼬시죠. 떨어질 때마다 비중 확대해라.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총바지 대란 얘기입니다. 늘 그렇게 그들은 얘기를 해요. 증권회사에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은요, 변동성이 보일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변동성이 결국 주식시장이 요동친다는 얘기인데,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변동성은 뭐냐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즉 하락할 거라고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변동성이 유지될 겁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4, S&P 500이 0.45, 나스닥이 1.16% 하락했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의 하락에 대한 표현을 6월 마지막 첫 거래일에 하락했다가 끝입니다. 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반등에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죠. 국내 증시가 반등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뉴욕 증시를 보면은요. 5거래일 중에 하루가 휴장이었고요. 4거래일 중에 하루만 혼조세를 보였고 나머지 3일 동안은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보내고 2023년 6월의 마지막 주 첫 번째 뉴욕 증시는 플러스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선반영된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뉴욕 증시 월요일 증시가 그런 기대감을 깨고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안에 반등하겠죠. 왜?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고 그리고 아까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반등했다가 또 반등할 것처럼 꼬시다가 다시 내려가고 또 꼬시다가 내려가고 이런 모습으로 우하향 곡선 출렁출렁 하는 그림을 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뻔한 이슈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주말 동안에 아주 사람들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던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용병단의 무장 반란이 하루 만에 종료됐다. 이거 뉴욕 증시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월 하순경에 여러분 이제 4월 달로 넘어가면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전쟁 이야기, 특히 주식시장은 미리 이슈를 땡겨 쓰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야기 별로 재미없어 한다. 다른 이슈로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쓰리 예상대로 4월 달부터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뉴욕 증시에서 이제 언제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부각되겠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요. 자,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협정하자. 협상하자. 라고 하면 러시아 전쟁이 드디어 끝났어. 하고 뉴욕 증시가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지리멸렬하게 우리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싸우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뭐 이런 분위기로 그냥 지리멸렬하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찍 가다가 뭐 푸틴이 죽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그냥 한 나라의 수장이 죽으면서 그냥 전쟁이 지지부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강력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전포고를 해도 그 이슈가 반영되지 못할 만큼 다른 큰 이슈가 글로벌 증시를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뻔한 이슈.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ECB 포럼에 참석합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연준은 앞으로 25bp씩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뻔하게 하겠죠. 그리고 IMF에서도 글로벌 니네 금리 인상해라 라고 지금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금리 인상이 증시에도 호재가 될 수 없고 경제에도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액션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놈의 인플레이션도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잡기 어렵다. 즉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제 인류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당장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대출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아우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제는 항상 좀 멀리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제때제때 인상하지 않은 그 부작용. 게다가 지금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작년에 김진태 사태가 불러일으킨 어떤 그 관련된 이슈들, 특히 건설주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푸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하반기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전 그건 무조건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금리를 2번 더 인상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뉴욕 증시 분위기가 완전히 쎄해졌고요.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상을 오히려 25bp가 아니라 50bp씩 파격적으로 하는 나라가 생겼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6%가 넘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분명히 이 금리 인상이 어떤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2023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욱더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든 증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1월달 1월 효과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괜찮았고 2월달엔 조금 까다로웠고요. 3월달은 예상하지 못했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터졌고요. 4월달은 안정이 됐고 5월달은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시끌시끌했는데 결국 그 부채 한도 협상도 디폴트 시키지 않고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게다가 6월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잠깐 쉬어가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증시가 안정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올해 상반기 전부거든요. 근데 과정 속에 숨어있는 악재들, 즉 하반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악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미국이 국채를 막 발행하면서 금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6월 달에 금리를 잠시 동결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하반기에 언젠가는 2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런 이슈는 이미 5월달, 6월달 주식시장이 정신줄 놓고 상승했을 때부터 잠재되고 있었던 악재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투자자들은 그리고 그 투자자들을 선동하는 무능한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더 갈 거라고 선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용변단의 무장 반란 종료, 그다음에 뻔한 이슈 또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ECB 어떤 포럼에 참석, 이게 이제 두 가지 뻔한 이슈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지표가 바로 5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지금 예상치는요. 전월 대비 0.3% 증가됐을 것이다. 4월에는 전월 대비 0.4% 증가됐다고 했는데 4월 대비 둔화폭이 좀 줄어요. 0.1% 둔화폭이 준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지금 예상치는 4.6인데 4월에는 4.7로 0.1% 정도밖에 둔화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매월 요맘때쯤 되면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개인 소비 지출이 쉽게 감소되지 않는 이유, 쉽게 빨리 둔화되지 못하는 이유. 개인 소비 지출이라 하면 개인이 지갑을 열고 돈이 나가는 건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전에 더 많은 물량, 예전에 만약에 10개 품목을 마트 가서 산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10개의 품목을 사진 못하지만 품목은 줄어드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언뜻 보는 경제지표 수치로는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둔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전월 대비든 전년 대비든 0.1%씩 전월 대비 둔화된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경제지표 상당히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냥 원리가 그렇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는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상반기 타령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 상반기이자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뭐가 움직일까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즉, 기관들이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월말에 주식을 매수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 관리를 하는 것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거의 말일날 했는데요. 요즘에는 좀 2, 3일 앞당깁니다. 그러면 최소한 6월 30일까지 포함해서 남아있는 주식시장 개장 시간 동안 기관들이 온팡지게 한번 매수해주는 날이 올 거예요. 과연 그날이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돼서 그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해서 그 영향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기관들이 사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번 주 안에 기관들이 어떠한 빌미를 가지고서라도 주식시장을 한번 상승시키는 그런 그 상승의 주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기관이 상승한다고 막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진 못합니다. 기관이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기관이 그렇게 매수하면은 외인들이 개인보다 더 든든한 이 총알바지들이 있네 하면서 외인들 기관 물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이번 주 안에 지수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온팡지게 빠지면은 기관들이 그냥 푹 사서 지수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개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번 주 안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 전망을 좀 해보면은요. 모건 스탠리가 증시의 역풍 요인이 순풍 요인을 큰 폭으로 압도하며 과거에도 큰 조정의 위험이 이처럼 큰 적이 많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락할 요인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요. 원래부터 좀 증시 약세론을 펼치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JP모건도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다 이런 전망들을 미국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한 주는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상반기 잘 마무리하자. 어차피 저는 이미 하반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뭐 또 세심하게 체크될 것들이 없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과연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언제까지 발휘될지, 그리고 과연 260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을지, 뭐 회복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힘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되면 당장 FOMC 회의 예정되어 있죠. 게다가 7월 7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7월 달 FOMC 회의는 월말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혹은 6월 달 관련된 경제 지표를 모두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상 2번 하지 마. 경기 침체가 걱정되지 않니? 이렇게 증시는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IMF가 글로벌 경제 니네들 글로벌 국가들 중앙은행 금리 인상 해라라고 압박하는 것처럼 분명히 IMF가 저렇게 금리 인상 독촉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2600포인트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지, 뭐 회복해봤자 어제 종가가 2582포인트니까 뭐 한 방이라도 올릴 수 있지만 2600포인트 딱 올라가서 딱 안착하고 랠리를 보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개별 종목들이 슬슬 움직임 뗍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요. 크게 시황은 현미경을 끼고 크게 멀리 봐야 되고요. 종목 매매는 그러니까 시황은 망원경을 끼고 멀리 봐야 되고요. 종목은 현미경을 끼고 아주 섬세하게, 아주 나노급으로 아주 섬세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하반기는 아마 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시황은 망원경을 끼고 종목은 현미경을 끼고, 그래서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더 까다롭고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그러잖아요. 주식시장 좋으면 저는 돈을 못 번다고요. 그러니까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좋을 때 돈 버는 매매 기법이 있고 주식시장 안 좋을 때 돈 버는 매매 기법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은 그냥 나 주식을 앞으로 해볼 거야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건 올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하반기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하반기 디테일하게 좀 시황이라든가 이슈 같은 게 체크가 되면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월달 증시 전망 증권사에서 내놓으면 그거 정리해서 간략하게나마 7월달 대비하는 시간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중시인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권계좌에 계좌를 만드는 순간 돈을 넣고 주문을 내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주식시장은 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쓰리처럼 주식시장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요. 내가 흥분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다림을 담보로 수익이 납니다. 그 수익이 처음엔 길게 오래 걸려 나다가 그 기다림의 어떤 그 면역력 때문에 점점점 기다리는 시간을 짧게 만들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수익 실현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게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반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날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